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서포트를 쏟고 있지만 여전히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 지속적인 트라우마적 관계 증후군, 감정박탈 증후군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적 관계 증후군, ongoing traumatic relationship syndrome 혹은 감정박탈 증후군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신경 전형인, 즉 아스퍼거 증후군이 없는 비자폐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전형인은 아스피의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가령 부모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카산드라 증후군은 비자폐인, 즉 신경 전형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산드라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로 트로이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아리따운 외모를 가진 그녀는 그녀를 사랑하는 아폴론으로부터 예언의 능력을 받아 트로이의 함락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폴론의 청혼을 거절하자 아폴론은 분노하여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가 멸망할 것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믿어주지 않자 점차 미쳐가게 되고 결국 트로이는 그녀의 예언에 반해 거대한 목말을 들여 멸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절규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아 미쳐가는 신화 속 카산드라처럼 친밀한 대상으로부터 공감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에 대해 믿어주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아스피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질환을 카산드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카산드라 증후군은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 증상뿐 아니라 신체적 증상으로도 발현될 수 있으며 친밀한 대상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해 더 악화되거나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적 관계 증후군은 친밀한 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아스피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신경 전형인은 정서적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정서적인 방치 혹은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아스피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실감정증, 감정표현 불능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지능, 즉 EQ가 떨어진다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만약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스피로 인해 카산드라 증후군을 겪는 경우라면 당신의 주변에 있는 아스피가 이런 감정표현 불능증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친밀한 대상이 나를 공감해주지 않고 나의 정서적 표현이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이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배우자, 가족, 아주 가까운 친구 등 애착 및 애정을 갖는 대상이 아스피인 경우에 그들로부터 마땅히 기대하는 공감과 정서적 지지가 충족되지 않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들이 누적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는 트라우마적 경험이 되고 심리적 혹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카산드라 증후군의 대표적인 심리적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존감 저하, 혼란, 분노, 우울, 불안, 죄책감, 자아상실 혹은 의식분열, 사회공포증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카산드라 증후군의 신체적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 피로감, 불면증, 체중 변화, 면역력 저하 등이 해당됩니다. 카산드라 증후군의 원인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스피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관계 맺음의 온도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관계에서 기인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정서적 교류에서는 여전히 신경 전형인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대상이 아스피인 경우 이러한 점들이 카산드라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아스피와의 관계 속에서 신경전형인들이 트라우마적 관계 증후군, 감정박탈 증후군, 카산드라 증후군을 겪는 원인들이 됩니다. 감정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부족, 공감 혹은 연민을 보여주거나 표현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비언어적인 정서적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언행이 미칠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충동성 및 정서적 조절을 어려워하는 것, 종합적이고 복잡한 개인적인 사정들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것,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령 신경 전형인인 배우자가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 신경 전형인들은 내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우울해 보일 때 배우자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고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스피 배우자는 이런 부분을 눈치채거나 캐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인 정서적 의사소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표정이 좀 어둡거나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해도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신경 전형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때 아스피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도 없다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경 전형인 배우자가 아스피 배우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니까 그럼 직접 이야기를 해서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아스피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경 전형인 배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뜻한 말이나 지지를 원하고 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피 배우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미리 알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공감이나 연민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종합적이고 복잡한 개인적인 사정들을 판단하는 능력도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경 전형인 배우자가 원하는 따뜻한 공감의 말이나 지지의 표현을 해주기보다는 팩폭을 날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어떻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들릴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들릴지 전혀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팩폭을 날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자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경 전형인 배우자가 그 말을 듣고 상처가 된다고 하거나 아스피 배우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경우 오히려 아스피 배우자 자신이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아스피 배우자가 신경 전형인 배우자가 현재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처럼 신경 전형인 배우자가 필요한 공감이나 연민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팩폭과 말다툼으로 대화가 종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정서 및 충동 조절이 어려운 아스피의 경우에는 이런 말다툼 과정에서 폭발하거나 벌컥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아스피 멜트다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관계에 더 많은 문제와 트라우마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특히 아스피들은 자신의 이러한 멜트다운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상대방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위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카산드라 증후군은 특히 신화 속 카산드라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즉 아스피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아스피 배우자들 중에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사회적인 스킬들을 익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에는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단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고 배우자의 감정이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라우마에 가까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까지 가능했던 아스피라면 자폐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자폐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선 자폐로 인한 부족한 사회적 스킬을 학습으로 익히고 마스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적 능력이 있고
특히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결혼을 하기 어려운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취를 이룬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기보다는 홀로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아스피들의 특성상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적인 배우자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변에서는 가정적이고 직업도 안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배우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남자들이 다 그렇지 어떻게 네 마음을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는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실제로 겪어보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주 작은 미묘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그 관계 속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정서적 공허함, 불만족, 고립감, 외로움 등 트라우마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카산드라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의 증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왜 내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나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산드라 증후군의 개념과 그 증상 및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영상들에서 카산드라 증후군의 극복 방법, 제 경험 등을 비롯해 뉴로다이버스 관계 속에서 나 스스로를 돌보고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